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모양은 예쁜 모양이잖아요. 코가 예쁘다고 저희들이 느낍니다. 반면에 늑연고를 써서 별로 안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코예요. 늑연고를 쓸 필요도 없고 써서 이렇게 예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술 성형외과 조기란 원장입니다. 이 영상 썸네일을 보고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도 늑연골 코성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재수술을 여러 번 하셔가지고 쓸만한 연골이 없으신 분들이라든지 친구가 늑연골로 했는데 나보다 훨씬 예뻐졌어, 뭐 이런 분들, 뭐 전에 상담을 받아봤더니 늑연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받았다라든지, 또는 나 실리콘 이거 빼고 싶은데 그냥 빼기는 좀 뭐 하니까 콧대를 연골로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유들도 있을 것 같아요. 늑연골은 상상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제가 예를 들면 등갈비 먹을 때 끝에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연골 부분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늑연골이죠. 그 사이즈라는 게 사람 키나 체형처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보통 오른쪽에서 저희들이 채취를 하는데요,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몸에서 떼는 건 항상 그 범위가 제한을 받는 게 당연하고요, 일정하지가 않다라는 게 이제 항상 수술할 때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콧대를 늑연골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 필요한 사이즈만큼의 부위를 채취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콧대 모양에 최대한 우리가 쓰는 실리콘과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모양이 자기 거라고 해서 실리콘보다 강도라든지 아니면 형태가 분명히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윤곽이라든지 아니면 비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만큼, 바람만큼 자연스럽거나 예쁘지 않다라는 거가 우리가 이제 단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콧대에 그 늑연골을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피부 두께라든지 아니면 그 상태에 맞춰서 저울질을 해봐야죠. 구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물 반응이 훨씬 더 리스크가 크다고 하면은 늑연골로 콧대를 만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근데 그냥 모양만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단점이 굉장히 많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을 설명을 다 듣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늑연골을 많이 사용하는 거는 아무래도 코끝 부분입니다. 제가 첫 번째 수술 환자분들한테는 늑연골을 잘 권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한 거에 반대면이 있어요. 튼튼해요. 딱딱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코끝의 비침이라든지 아니면 움직일 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결정하는 거죠. 근데 제가 늑연골을 권할 때가 있죠. 늑연골을 쓰면 예뻐질 코. 우선은 코가 예쁘려고 하면은 코는 기본적으로 성형을 한다는 게 안에 골격을 바꿔주는 거예요. 콧대도 뼈의 골격을 도와주려고 실리콘을 넣는 거고, 코끝에 연골을 넣는 것도 그 프레임을 좀 더 또렷하거나 좋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모양은 예쁜 모양이잖아요. 힘이 있어 보이는 코가 예쁘다고 저희들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강을 하기 위해서 연골을 넣는 건데, 그런 이유로 또 늑연골의 장점이 되겠죠. 힘이 있어 보이게 하는데 굉장히 최적의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떤 분들이 늑연골 쓰면은 진짜 예뻐지냐? 저는 코가 작은 것보단 큰 코가 수술하기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선은요, 피부가 두껍고 피부 여유가 있고 얼굴 비율상 코끝을 꽤 높이거나 늘려도 좋은 쪽으로 보일 것 같은 비율일 때, 그런 분들은 늑연골 쓰면은 굉장히 예쁩니다. 멋있고. 근데 반면에 늑연골 써서 별로 안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작은 코예요. 그냥 봐도 자리가 없어요. 그냥 요만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 늑연골을 쓸 필요도 없고 써서 이렇게 예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상담할 때 늑연골을 처음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코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피부가. 근데 딱 봐도 굉장히 퍼져 있고 거기다 또 짧고, 이거는 이 정도 해놔야지 적당하겠다라고 보이는데, 이거는 아무리 기를 쓰고 해도 너무 부족하겠다라고 하면은, 결심만 된다라고 하면 늑연골을 써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모양에 굉장히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 외에도 코성형을 할 때 늑연골을 쓰면 좋겠다, 특히나 늑연골이 필요하다인 경우가 어떤 케이스인가 생각해보면, 일단 구축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재건을 위한 연골량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늑연골이 굉장히 유용할 거고요. 9승9결일 때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조직이 굉장히 많이 부족할 때 그 경우에도 늑연골이 꽤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수술 횟수가 많으신 분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필요한 연골이 많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그 정도의 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자가 늑연골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성형수술은요, 디자인도 여러 가지고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 많은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는 수술할 의사가 정해서 보내드리는 거죠. 제가 그 비중격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저는 욕심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드린 설명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들으시고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술성형외과 조옥이라는 원장이었습니다.